아르바이트생이 쓰러진 노인을 부축했다. 해고당한 후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 따스한 감동 실화. 긴자의 밤거리는 꿈처럼 아름다웠다. 화려한 불빛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고급 레스토랑의 창문마다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발걸음이 바빴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과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불빛 아래를 누볐다. 카게츠키라는 고급 레스토랑 안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시다 에이타가 조심스럽게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26살의 에이타는 늘씬한 키에 귀 뒤로 깔끔하게 넘긴 검은 머리, 그리고 맑은 얼굴을 가진 청년이었다. 표정은 언제나처럼 온화하고 차분했다. 고급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에이타는 벌써 너무 바빠요. 우아한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다리가 뻐근했다. 카게츠키 레스토랑 안은 따스한 조명이 정갈한 테이블 위를 비추고 손님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가볍게 부딪히는 식기 소리만이 잔잔하게 울렸다. 고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에이타의 임무는 부유한 손님들을 위해 세심하게 서비스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었다. 손님들을 편안하게 하되 방해하지 않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서비스 원칙이었다. 그가 신선한 회 한 접시를 들고 테이블로 향하는 순간 갑자기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레스토랑의 정적을 깨뜨렸다. 에이타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얼굴이 창백한 노부인이 기모노 차림으로 서 있었는데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깨져 있었다. 노부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곧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레스토랑 손님들은 모두 노부인을 바라보았다. 놀라움과 불쾌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카게츠키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일이 극히 드물었다. 이곳 손님들은 사생활과 조용한 분위기를 중시했기에 노부인의 상황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보였다. 몇몇 손님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에이타는 즉시 쟁반을 내려놓고 달려가 노부인 옆에 무릎을 꿇었다. 조심스럽게 노부인을 부축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노부인은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려움에 찬 눈빛으로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에이타는 노부인이 천식 발작을 일으킨 것 같다고 생각했다. 심호흡하세요. 천천히. 에이타는 침착하게 노부인에게 천천히 숨을 쉬도록 안내하며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애썼다. 노부인의 어깨를 가볍게 잡은 그의 손에 노부인의 약한 몸떨림이 전해졌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매니저 사토가 나타났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시다 군, 지금 뭐 하는 건가? 손님을 레스토랑 한가운데로 데려와서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되잖아. 에이타는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토씨, 이분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빨리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토는 고개를 저었다. 여긴 카게츠키 레스토랑이야. 병원이 아니라고. 빨리 뒤쪽으로 데려가. 다른 손님들이 보지 않도록. 에이타는 고개를 들어 사토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사토씨, 이분은 위급합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명령이야. 사토는 차갑게 말을 끊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에이타는 심호흡을 하고
분노를 억눌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노부인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토씨. 하지만 따를 수 없습니다. 이분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사토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손님들의 수군거림은 그의 불만을 더욱 키웠다. 그는 에이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다. 이시다 군, 명령을 거역하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에이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노부인 옆에 무릎을 꿇고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며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굳은 신념이 있었다.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눈앞에 노부인을 돕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잠시 후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에이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사토의 차가운 눈빛은 그가 곧 폭풍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것은 이야기의 첫 부분입니다. 주인공 에이타의 레스토랑에서의 경험과 그의 헌신적인 행동을 묘사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자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와 노부인을 들것에 실었다. 에이타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 할머니의 소지품을 넘겨주세요. 그녀가 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급차를 보낸 후 에이타가 레스토랑으로 돌아오니 주변 손님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고 사토는 레스토랑 한가운데 서서 분노에 차 있었다. 사토는 에이타에게 다가가 싸늘하게 말했다. 이시다 군, 자네의 행동은 손님 식사에 큰 지장을 주었어요. 손님의 만족스런 식사, 그게 최우선인 걸 알잖아요. 우리 식당의 철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손님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소란을 피워서야. 영태는 고개를 들고 사토씨를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분은 위험한 상황이었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자네 일이 아니야. 사토씨가 그의 말을 막았다. 자네의 임무는 손님들이 편안한 식사를 즐기도록 하는 것이지 멋대로 나서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야. 해고야. 이시다 군, 지금부터 자네는 우리 식당 직원이 아니야. 영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고작 곤경에 처한 노부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생계를 유지하던 직장을 잃게 될 줄이야.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분노와 억울함을 삼키며 직업에 대한 존중을 담아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토씨,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영태는 앞치마를 정리하고 탈의실로 향했다. 소박한 짐을 챙겨 나오는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일자리를 잃은 불안함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 없는 마음이 교차했다. 밤하늘 아래 거리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고 차들은 쉴 새 없이 오갔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다. 며칠 후 영태는 거리를 방황하며 앞날을 고민했다. 긴자의 한적한 골목을 걷던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이시다 군하고 불렀다. 영태는 돌아서서 눈앞에 선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바로 며칠 전 식당에서 쓰러졌던 노부인이었다. 단정한 기모노 차림에 접선을 든 그녀는 건강을 되찾은 듯 활기차 보였다. 노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네.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아사다 쿄코라고 하네.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태는 놀랐지만 곧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사다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쿄코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눈앞의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내 감사에 우쭐하지 않는 걸 보니
정말 마음씨 착한 청년이군요. 영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쿄코가 자신을 찾아온 진짜 이유가 궁금했다. 쿄코는 그의 불안을 눈치채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실 감사 인사만 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제안 하나 할까 하는데 흥미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잠시 말을 멈춘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내 명의로 작은 찻집이 하나 있는데 혼자 운영하다 보니 나이가 들어 힘들어졌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데. 영태는 놀라서 쿄코를 바라보았다. 찻집 운영이라니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다. 평범한 식당 종업원이었던 그가 가게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의아했지만 마음속에는 은근한 기대감도 생겼다. 쿄코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니 분명 찻집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원한다면 나와 함께 이곳을 경영해주지 않겠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후배를 향한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었다. 영태는 갈등했지만 쿄코의 진심 어린 표정과 굳건한 신뢰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쿄코 부인,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찻집에 새 생명을 불어넣겠습니다. 쿄코의 안내를 받아 영태는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찻집에 도착했다. 규모는 작았지만 아늑한 분위기의 찻집이었다. 손글씨 간판이 걸린 나무 문에는 고풍스러운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간결한 가구와 몇 점의 산수화가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영태는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이상하게도 마치 제자리를 찾은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 이 찻집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의 터전이 될 터였다. 그날부터 영태는 쿄코에게 차오르는 법, 다과 만드는 법, 그는 모든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쿄코의 섬세한 손길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며 차도의 정수를 마음속 깊이 새겼다. 쿄코는 그에게 차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라고 가르쳤다. 영태는 차츰 찻집 생활에 녹아들었다. 향긋한 차를 우리고 계절에 맞는 다과를 곁들이며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다. 작은 찻집 안에서 그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마치 모든 불쾌한 기억이 고요함 속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이후 이야기는 영태가 해고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찻집 재개장 소식은 근처에 금세 퍼져나갔고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영태는 매일 아침 일찍 찻집을 청소하고 다과를 준비했다. 입구의 단풍나무는 바람에 살랑이며 찻집의 손님들을 맞이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찻집은 사람들의 안락한 쉼터가 되었다. 동네 주민이든 지나가는 여행객이든 이곳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겼다. 어느 화창한 오후, 단정한 기모노 차림의 우아한 젊은 여성이 찻집에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영태는 다가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여성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차면 좋겠어요. 영태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은한 녹차를 정성껏 우려 여성 앞에 내놓았다. 여성은 차를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찻집에는 이런 손님들이 많았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다. 영태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각자의 마음을 헤아렸다. 그는 점차 깨달아갔습니다. 이 찻집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는 것을. 이곳은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가면을 벗고 따스함과 위안을 찾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영태는 찻집을 능숙하게 운영해 나갔습니다. 거울 또한
점점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영태는 예민하게 눈치챘습니다. 거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비록 거울은 매일 찻집에 나와 영태에게 다도의 정수를 가르치고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영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안색이 예전보다 창백해지고 걸음걸이도 느려졌다는 것을. 어느 날 거울은 영태를 자신의 곁으로 불러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영태야, 내 몸이 더 이상 너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이 찻집은 내 평생의 심혈을 기울인 곳이지만 이제 너에게 맡길 수 있어 안심이 된다. 그의 말에는 깊은 애정과 아쉬움이 담겨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어렸습니다. 영태 또한 목이 메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거울 선생님, 선생님 없이 제가 어떻게 이 찻집을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모든 것을 배우지 못했고 선생님께서는 아직 모든 경험을 전수해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거울은 영태의 손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단다. 바로 착한 마음이지. 그것은 어떤 기술보다도 소중한 것이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영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한 사랑이 넘쳤습니다. 마치 그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찻집에 대한 애정과 영태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채 찻집의 풍경은 여전히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그의 영혼이 아직 이곳을 지키고 있는 듯이. 거울을 잃은 후 영태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찻집 안은 온기가 사라진 듯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거울의 가르침이 그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찻집의 전통을 지켜야 하고 거울의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 찻집을 운영했습니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정성스레 만든 다과를 대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마치 거울이 살아있을 때처럼. 그는 거울의 인내와 포용을 배우고 점차 다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갔습니다. 화려한 기교가 아닌 마음을 다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연과 하나 되는 것. 점차 찻집의 명성은 긴자 골목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안식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친 직장인이든 우연히 지나가는 여행객이든 모두 이곳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고요한 평화를 만끽하며 찻집은 이 거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거울이 남긴 따스함과 영태의 끈기로 가득 찬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영태는 골목의 다도 명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찻집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많은 다도 애호가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시다 씨의 차는 특별한 맛이 납니다. 단순히 좋은 차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진심과 정성 때문입니다. 그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 다른 차를 우려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학생이 찻집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영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따뜻한 차 한 잔 어떻겠니?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정성스레 우려 학생에게 건넸습니다. 학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긴장을 풀었습니다. 얼굴에는 편안한 표정이 번졌습니다. 영태는 그런 순간들이 그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손님들의 미소를 보며 그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찻집은 거울의 소망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영태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영태는 여전히 이 작은 찻집을 지켰습니다. 매일 다양한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오랜 시간의 노력과 연구 끝에 영태의 다도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차, 우리는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마치 차, 물, 닭이와 말없이 대화하는 듯 했습니다. 차를 끓일 때마다 그의 표정은 고요하고 집중되어 깊고 평온한 힘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찻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지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에는 어쩔 수 없는 고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태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구석자리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차향을 맡으며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차를 마셨고 따뜻한 차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었습니다. 영태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거울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다도의 의미는 바로 그 짧은 순간에 그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전하는 것이라고. 차를 다 마신 어머니는 영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다 씨.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선생님의 차 덕분에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영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손님께 잠시나마 평안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얼마 후 어느 날 저녁, 교복을 입은 한 소년이 찻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방황하는 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태는 소년의 낯빛을 알아채고 먼저 다가가 향긋한 녹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 한 모금 마시면 마음이 진정될지도 모릅니다. 소년은 차를 받아들고 말없이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시다 씨,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인생에는 이렇게 좌절이 많은 걸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담겨 있었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듯 했습니다. 영태는 소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끔은 방황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태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도도 인생과 같습니다. 차깊은 끓는 물에서 천천히 펼쳐지며 향을 내뿜습니다. 모든 과정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노력은 분명 보답받을 것입니다. 소녀는 그의 말에 마음이 움직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씩 확신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태의 찻집은 긴자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는 언제나 찻집 한 구석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며 거울의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때로는 영태는 조용히 차를 한 잔 우리고 거울이 앉았던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마치 그가 아직도 이곳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묵묵히 함께하는 것처럼.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거울 선생님, 저는 항상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생님의 소망과 온기를 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풍경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마치 그의 말에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영태의 마음에는 따스함과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거울의 정신이 이미 이 찻집의 일부가 되었고 자신의 삶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외국인 관광객이 찻집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서툰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가장 특색 있는 차를 한 잔 주시겠습니까? 영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일본 전통차를 정성스럽게 우려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놓았습니다. 남성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차는 제게 너무나 특별한 느낌을 주는군요. 남성은 자신이 미국에서 왔고 출장으로 일본에 왔다가 우연히 이 찻집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바쁜 업무 때문에 차를 마실 여유가 없었는데 오늘 이 차 한 잔이 삶의 평온함과 아름다움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영태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거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의 가르침 덕분에 이 찻집은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다도의 따스함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영태의 손에서 찻집은 더욱 성숙해졌고 그의 명성도 점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영태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굳게 믿었습니다. 거울이 남긴 정성을 이어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구상을 조금씩 키워나가던 영태는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자 마음먹었다. 그래서 영태는 적합한 젊은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찾아낸 차, 우리는 기술과 거울의 정신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전수해주고 싶었다. 그는 젊은이들의 경험보다는 진실하고 선한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차는 단순히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임을 알고 있었기에 마침내 그는 몇 명의 제자를 받아들였고 그중 미향이라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어린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차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태는 미향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하며 차의 신비와 찻집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미향은 그의 가르침 아래 정성껏 차를 우리는 법을 배우고 차에 담긴 깊은 평온함을 느끼게 되었다. 몇 년 후 훌륭한 차 전문가로 성장한 미향은 영태의 모든 것을 전수받았고 찻집은 이제 그녀의 책임이 되었다. 영태는 뒤로 물러나 그녀의 길잡이가 되었다. 미향은 찻집에서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하며 영태에게 배운 모든 것을 차를 마시러 온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녀는 영태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어느 날 미향은 찻집에 차 한 잔을 준비하고 영태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선생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영태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미향은 공손히 허리를 굽혀 차 한 잔을 스승과 찻집의 영혼에 바쳤다. 차 향기가 공간 가득 퍼져나가 마치 거울과 영태의 정신이 찻집의 일부가 된 듯했다. 영원히 이곳의 모든 손님을 지켜줄 것처럼 미향 덕분에 영태는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거울 덕분에 변화된 자신의 삶의 감회가 새로웠다. 이제 그의 유산은 미향의 손에서 이어질 것이다. 찻집은 여전히 깨끗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따스함과 평온함에 감동했다. 미향은 모든 손님에게 진심을 담은 차를 대접하며 영태와 거울의 정신을 묵묵히 전달했다. 영태의 세심한 지도 아래 미향은 찻집 운영을 맡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스승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큰 부담을 느꼈다. 이 찻집은 영태와 거울의 정성이 담긴 곳이자 수많은 손님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미향은 모든 다과를 정성껏 준비하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때로는 까다로운 손님을 만나거나 사소한 실수로 질책을 받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영태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우리의 차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미향은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스승의 말을 되새겼다. 차의 진정한 의미는 역경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점차 미향은 어떤 손님이든 관용과 이해심으로 대하게 되었고 차가 주는 힘을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찻집의 우울한 표정에 나이든 여성이 찾아왔다. 미향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드세요. 차 향기를 맡은 노부인의 얼굴에 감동 어린 표정이 스쳤다.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워요. 이 차 덕분에 행복했던 옛 시절이 떠오르네요. 눈물이 글썽이는 그녀는 깊은 추억에 잠긴 듯했다. 미향은 조용히 곁에 앉아 그녀를 위로했다. 어떤 손님들은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위안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침묵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노부인에게 위로와 안정을 주었다. 차를 다 마신 노부인은 미향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젊은이. 당신 덕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 생각나네요. 그도 이 찻집을 좋아해서 늘 차를 마셨죠.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노부인은 찻집을 나섰다. 미향은 뿌듯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차를 우리는 것이 아니라 짧은 만남 속에서 타인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었다. 이러한 마음의 교류는 어떤 기술보다 소중했다. 미향이 찻집을 맡은 지 3년째 한 고등학생이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는 매일 방과 후 찻집에 와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책을 읽었다. 근심에 잠긴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날 미향은 고민에 빠진 소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고민이 있나요? 괜찮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소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곧 수능인데 공부는 힘들고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기대는 큰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향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누구나 성장하면서 혼란과 압박감을 느껴요. 차는 제게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만의 길을 찾으라고 가르쳐 주었죠. 소녀는 미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는 다시 차를 마시며 마음의 평정을 되찾은 듯했다. 그날 이후 소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미향에게 자신의 꿈과 고민을 털어놓았다. 미향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결국 소녀는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고 떠나는 날 미향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미향 씨, 덕분에 제 길을 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에 찬 소년의 눈빛을 보며 미향은 뿌듯함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영태의 나이가 많아지자 찻집 운영은 자연스럽게 미향에게 넘어갔다. 능숙하게 차를 우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미향을 보며 영태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미향이 이제 훌륭한 차 전문가로 성장했음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영태는 미향을 찻집 뒤뜰로 불러 말했다. 미향아, 오늘부터 이 찻집은 네가 맡아 운영하거라. 네가 나보다 더 잘할 거라고 믿는다. 미향은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영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찻집을 잘 지키고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영태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나도 좀 쉬어야겠다.
앞으로 차 마시러 자주 올 테니 네가 어떻게 찻집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지 지켜보마. 그의 말에는 신뢰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미양은 그 묵직한 책임감을 깊이 느꼈다. 미양의 노력으로 찻집은 새로운 활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영태와 거울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메뉴와 장식을 추가했다. 찻집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평온함과 따뜻함을 찾았다. 어느 날 미양은 한 단골 손님에게서 감사 편지를 받았다. 그녀가 전해준 마음의 위로에 감사하는 내용이었다. 미양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찻집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과 영태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스승의 믿음에 보답하여 차의 정신을 계승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온함과 따뜻함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세월이 흘러 영태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찻집에 대한 애정과 미양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채 미양은 찻집을 계속 지켰다. 차를 우리는 순간마다 스승의 따뜻한 미소와 거울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그녀에게 찻집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자 스승과 거울을 잇는 연결고리였다. 찻집의 풍경은 여전히 맑고 깨끗하며 차 향기와 함께 울리는 풍경 소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한다. 시간이 흘러도 찻집은 변함없이 따스한 전통을 지켜내고 미향은 평생의 노력으로 이 사랑을 이어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차에 담긴 온화함과 평온함을 전한다.